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퀵 N에서 만나요. 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 3. 이번엔 팀전이다. 매매 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혜.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자, 대회 규칙 살펴보시죠. 이번 서바이벌은 예선, 본선, 결선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네, 총 30명의 와운의 파트너들이 필명으로 참가해서 이름이 아닌 실력으로만 승부하게 되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예선은 개인전이 아닌 팀전입니다. 흑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팀별 매매로 진행됩니다.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예선전에서 각 팀은 매일 전략을 세우고 각자 매매를 이어가게 됩니다. 예선 결과 승리한 팀의 15명 전원이 본선에 진출하는데요. 말 그대로 치열한 생존전입니다. 네, 이번엔 매매 규칙을 짚어볼까요? 참가자들은 한국거래소 정규장 시간 동안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코스피, 코스닥, 또 ETF 종목들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 종목의 개수 제한은 없지만 장 마감 시까지 보유 가능한 종목은 최대 3종목입니다. 이번 예선전에서는 팀 전원 진출을 목표로 무적 팀워크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본선 진출 이후에도 승부는 계속되고요. 최종 누적 수익률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과연 이번 시즌의 투자왕은 누가 될까요? 매매 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흑백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흑팀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흑팀의 박한샘입니다. 네, 우리 박한샘 대표 함께 하십니다. 흑팀 분위기 요즘 어떤가요, 박한샘 대표? 아주 흑빛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 자, 계속해서 우리 흑팀의 감독님이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동근입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 흑팀이 네. 사실 이제 남은 일주일 정도가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 성적이 좀 이거는 흑팀의 잘못이 아니라요. 백팀이 잘한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말씀. 근데 이제 일주일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요.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일주일 남아 있으니까 정말 우리 흑팀 전문가님들 그럼요. 분발하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이 15대 15 팀전이기 때문에 아직 일주일이면은 세상이 바뀌어 몇 번을 바뀔 정도의 기간이다 이렇게 보면서 계속해서 백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흑팀에서 진주를 뽑아서 백팀의 수익률로 연결시키는 김대복입니다. 그래요. 김대복 대표님이 흑팀에 있을 때 흑팀이 승승장구했거든요. 백팀 가시니까 백팀이 또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큰 복을 몰고 다니시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대복입니다. 우리 김대복 대표님하고 함께 하신 가족분들도 함께 하심으로써 큰 복을 받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래 좋습니다. 아니라고 하실까 봐 제가 꿈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팀 소개 부탁드려요. 백팀의 막내는 아니군요. 막내 맞나요? 지금 오늘 목요일에 막내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목요일에 막내 아니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중간한데 자, 염장 지르는 소리 한번 또 하겠습니다. 염장 지르는 소리요? 네. 네. 여기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환경 최초 오성 장군. 5개가 되고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장수 돌침대인가요? 그래요. 별이 5개입니다. 여기다 붙이고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는 이마 쪽으로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백팀 4분을 모시고, 하지만 이분이 팀을 떠나서 한국경제TV에서 가장 예리하고 가장 날카로운 또 시선을 갖고 계신 4분이기 때문에 오늘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을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먼저 이동근 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동근 대표님이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청룡열차. 청룡열차. 예. 청룡열. 저희 요즘 표현은 롤러코스터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오르락 내리락 그렇죠. 이게 막. 그렇지만 결국은 상승했다 내려갔다가 뭐 이렇게 하지만은 뭐 원점으로
가는 거는 좋은 결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결론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안전적으로 도착할 것이다. 예. 청룡열차라는 표현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지금 없어졌어요. 아시죠? 지금 롤러코스터라고. 죄송합니다. 목요일만 가능한 목요일만 가능합니다. 특히 내일 금요일에는 아무도 모르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뭐 정시가 상당히 이제 과열이 돼 있다라는 거는 뭐 아실 것이고요. 요게 이제 AI 거품론으로 번지면서 미국에서 엔비디아하고 팔란티어 테크가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나오면서 국내 쪽으로 좀 번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이제 상승을 해온 상태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욕구가 계속 나오고 여기에 이제 미국까지 가세가 되어지면서 급락이 나왔었고요.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면 오늘 또 급반등이 또 뭐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뭐 조금밖에 오르지를 못했지만 또 반등이 나올 때는 급하게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네. 왜 그러냐면은 과열에 따른 부담감, 그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 이런 내용들이 부딪히는 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전략적인 부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단 오늘은 기관과 개인들의 쌍끌이 매수세로 인해서 4,000포인트 선을 계속 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1조 6천억 이상, 거의 1조 7천억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의 이 속내는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실까요? 저는 차익이라고 봅니다. 차익. 외국인들이 올해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해서 어저께 11월 5일이었죠. 11월 5일까지 연간 기준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한 1,000억 정도 순매수였습니다. 네. 그런데 외국인들도 사실 이제 1월 달부터 해서 1월 1일부터 해서 4월 9일 날 우리 시장이 저점이 나오는데 4월 24일까지 주식을 대거 팔았었습니다. 팔았다가 4월 24일부터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위주로 해서 17조 한 중반대까지 두 종목만 매수를 했었어요. 네. 그때 4월 24일부터 해서 매수했던 금액이 거의 순매수 금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거의 필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하면서 외국인들 순매수가 언제까지 됐냐면은 9월 24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매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9월 24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삼성전자 조금씩 팔고 하이닉스를 대거 팔면서 이익 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쪽을 팔면서 시선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청룡열차이다. 그러니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금 이제 시장의 주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외국인들이 먼저 찾아내거든요. 네. 먹거리를 찾아내는데 그 외국인들의 시선이 연말로 이미 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관세 협상이 에이펙 회담 정상회담을 통해서 체결이 되면서 완결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시선이 가 있다라고 하면 이쪽은 잠시 쉬어라. 쉬면서 관세 협상 이후에서 연말까지 보면서 어떤 쪽으로 시선이 가 있냐면은 이제 국내 문제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추면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국내 문제 쪽에서 오늘 보면은 금융업종이 상당히 매수가 많이 됐어요. 한 네네.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외국인이 먼저 선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같이 받쳐주는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보면 이제 금융업종 하면은 그냥 금융지주사, 그다음에 보험, 증권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두산이나 하나라든지 SK 스퀘어 이런 쪽도 지주사인데 거의 금융업종에 지금 업종사는 포함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선이 어떤 쪽으로 돼 있냐면은 연말 배당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정리를 해보면 외국인들이 다른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그 말씀인즉슨 그들의 시선이 금융주 쪽 연말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한다. 예, 그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AI 반도체나 이런 쪽에서는 일단 자기네들이 많이 샀잖아요. 많이 샀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씩 드러내는 과정이다. 차익 실현을 좀 하고. 예.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지금 우리 지수를 끌어올린 거는 반도체 대형주 말씀하신 투탑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반도체가 더 올라가서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만약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급반등이 나오거나 그렇게 되면 지금 시총이 한 30% 정도 두 종목이 약 30% 정도 되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3%만 동시에 움직여도 1%씩 움직여요. 지수가 거의 1%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전체적으로 현선물 쪽에서 하방을 잡아놓고 있거든요. 방향을 하락 쪽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수가 고점대를 돌파해서 가는 내용들보다 올라오면은 삼전 하이닉스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이런 장이 나오고 삼전 하이닉스를 순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금액이 한 10% 정도만 투자해서 네. 금융업종이라든지 다른 지금 저평가 업종들 오늘 보면은 좀 희한한 현상이 나왔는데요. 금융업종을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쪽을 또 매수를 했냐면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손이 좀 갔거든요. 그게 보편적으로 보면 이제 저 PBR 관련한 종목분들입니다. 그런 쪽에 약간 이제 입지를 하는 이런 것들. 좋습니다. 지금 앞서 쭉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전망까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 시점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 쪽으로 향해서 좀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실까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말씀 다 거의 다 드렸는데요. 제가 개인 이동근 투자클럽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관세협상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보면 네네. 전후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연말로 갈 것이다. 그럼 연말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금융업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주사가 포함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제 눌림이 나오면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 조정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AI 거품론이잖아요. 네. 거품에 대한 내용들. 거품은 근데 저는 터뜨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더 진행이 되어 나갈 겁니다만 시장 자체는 원하고 있는 게 약간의 그 부분을 좀 회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국내 이슈 그러니까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저평가 종목을 좀 발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동근 대표의 오늘 시장 관전평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김대복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복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네, 선수 교체 없다. 선수 교체 없다. 이 말인즉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손바뀜 없다. 그리고 가던 것이 쭉 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단 뭐 그 주도주의 개념에서 후자이고요. 이제 주도주에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의 큰 그 대세 흐름은 AI 상승론이고 금리 인하입니다. 거기서 가장 수혜를 받는 건 지금 현재 반도체죠. 그러니까 이 반도체에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반도체 이게 꺾이는 것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주가는 좀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4,226이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보면 10% 이상 오른 거고, 그다음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보면 20% 이상 올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유불급에서 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있죠. 일단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이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차트상에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간의 지수의 움직임, 요거 두 가지인데 지금 현재 외국인이 많이 팔았던 건 이미 이동근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근본적으로 AI 버블론이었다는 건데 버블론은 저는 아니라는 게 어저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아니고 주가가 전날에 7% 내렸다고 어제 10% 가까이 올랐거든요. 신고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AI가 거품이 나오게 되면 반도체부터 떨어져야 되는데 반도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많이 빠졌던 건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가
96레벨대에서 100레벨대로 올라오니까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달러를 가지고 들어왔던 그 자금이 원화로 다시 원화가 약해지니까 달러로 바꾸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미국이 지금 이제 장기 셧다운이 이루어져 36일 동안 셧다운이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각종 지표들이 못 나오겠죠. 예, 그래서 네. 주가가 이런 흐름에서는 주도주가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앙드레 코스트랄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주인과 강아지를 비교해서 주가를 전망했는데 그때 이제 강아지는 일간 이런 흐름이라고 봐야 되고 주인은 22평이라고 봐야 돼. 지금 현재 차트에서 지금 현재 보시면 녹색 선이 21평인데 지금 현재 이게 9월달 이후에 단 한 번 깨지지 않고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격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강아지가 멀리 떨어졌다가 주인을 찾아서 돌아오는데 주인의 방향을 봐야 됩니다. 주인의 방향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건 떨어져서 이걸 깬다 하더라도 그랜빌이라는 것은 매수의 3법칙에 지금의 이동평균선 하이 데드 존에서는 매수한다. 이렇게 본다면 주도주 변화 없다. 다만 여기서 가격이나 이격 조율은 볼 수가 있다. 지금 주가가 위로 올라가서 오늘 어저께 났던 갭을 다 메우고 고점을 돌파하면 새로운 추세를 만들 것인데 그 추세를 못 하고 고점을 낮추거나 아니면 어저께 저점을 깨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는 최소한 기간 조정이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추세는 꺾이지 않았는데 기간 조정이고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매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 뭐 대표적으로 이럴 때 지금 이제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 한번 매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봉급자들은요. 네. 봉급자들은 건 무슨 말인가요? 봉급을 받는 아. 급여 오늘 급여를 받는 사람. 청룡 열차부터 아주 오래된 용어들 많이 나옵니다. 봉급이라는 말 또 그러니까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이럴 때 이게 지금 현재 좀 뭐가 모아가는 외출하지 않고 네. 뭐 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사들어가는 자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아니 그냥 뭐 다 좋다고 할 때 막 이렇게 달려 들어가지 말고 남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는데 삑살이 날 때 이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히려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이 매수의 절호의 기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전략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럼 전략도 변하는 것은 없다. 선수 교체는 없다. 그러니 이 기회 때 지금 시장에서 뜨거운 섹터, 예를 들면 AI 안에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그다음 대장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주도주의 어떤 변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그 6조 8천억이나 가냥 때리니까 이게 이제 겁먹은 거잖아요. 그 전에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지금 겁먹은 거고. 그리고 오늘 주가가 숫자가 안 찍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네. 이 숫자가 안 찍혀 나오는 놈들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건 오히려 지금 그런 쪽을 피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숫자가 안 찍혀 나오는 이런 것들만 좀 피하면 나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 또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숫자가 안 찍히는 쪽이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1, 2등 종목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도 많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부장 쪽에서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소부장 쪽에서 키 맞추기를 기대하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러면서 우리는 키 맞추기에 대한 기대감 늘 항상 갖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속 시원한 키 맞추기라는 표현을 아직 쓰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올라온 종목들도 있지만 이 종목들이 올라올 거라고 보시나요? 향후에? 지금 현재는 키 맞추기도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지금 뭐 유진테크나 대덕전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그러니까 기판이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는 고점을 오늘 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지금 현재 안 되는 쪽은 계속 안 되고 되는 쪽은 신고가와 신저가가 같이 나오는 K파동이다. 네. 그 K파동이니까 지금 나는 저점에서 매수할 사람들은 저점을 노려야 되는데 장이 대세상승해서 저점은 트렌드를 갖고 있는 쪽에서 저점이 되는 거지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건 일단 선수들이 빠져나가는 이런 자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김대국 대표의 말씀은 뭐 전략은 아주 명쾌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도주 위주로
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편 박한샘 대표에게 바톤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샘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 LG 데이다. LG 데이다.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이겼나요? 그렇죠. 우승을 네. 이번에 LG가 하나를 응원하신 분들도 굉장히 네. 많아 계시겠지만 LG가 결국 우승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야구도 LG, 음. 주식도 LG였습니다. 음. 오늘 보니까 LG전자 6.4%, LG 8.7%, 그리고 LG U 플러스 2.6%, LG 이노텍 9.3%. 그래서 LG 그룹주들이 전체적인 약진을 소리 없이 오늘 좀 보였어요. 진짜 IT 제품들인데 소문이긴 합니다만 테슬라가 로봇 쪽에서 LG한테 주문을 줬다. 근데 이제 테슬라하고 LG는 사실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LG는 전장 부품으로 이미 200조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아놨습니다.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것이 한 130조 정도 되는데요. 내년 정도 되면 대략 170조에서 200조, 연매출이 한 2, 30조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마트폰 부품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차량용 전장 부품으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LG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는 테슬라가 로봇 부품에서 LG를 선택했고 사실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LG를 선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로봇으로 피지컬 AI로 가고 싶은데 LG가 이미 F라고 이미 손이 잡혀 있는 상태고 스마트폰에서부터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6개월 전에 접촉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젠슨왕 입장에서는 그러면 삼성 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삼성을 선택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연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뭐 LG 데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뜨거웠는데 앞으로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물론 이 안에서 전체는 아니겠지만 옥석이 가려지겠지만. 그렇죠. LG는 그동안 LG 이노텍 중심으로 최근에 한 100% 올랐는데 이제는 LG전자는 그동안 소외돼 있었죠. 네. 삼성전기나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LG전자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 아마 후발주자들 입장에서는 괜찮은데 세계적인 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저는 LG가 부품 쪽에서 로봇 부품 쪽으로 왜냐하면 최근에 그 샤오미가 네. 시진핑 주석께서도 우리나라 대통령께 샤오미 선물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명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보완 가능한지. 네, 통신부와 네. 오래간만에 듣는 얘기인데 오늘 많이 나오네요. 한 30년 전. 그러네요. 자, 그런데 네. 이 샤오미가 최근에 자동차를 만들었어요. 아시겠지만. 네. 근데 이게 지금 5분 만에 5만 대가 주문이 됐습니다. 5분 만에 5만 대요? 네, 샤오미는 스마트폰 회사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회사예요. 그리고 랠리에서 우승도 했고 우리 전기 자동차인데 제로백이 지금 가장 빨라요, 또 전 그래요? 세계에서. 그래서 샤오미, 화웨이 이런 회사들이 전기 자동차 쪽으로 전환에 대성공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LG나 삼성전기가 이제 자동차 전장 부품으로 사실 세계적인 전장 부품 회사로 성공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자동차 전장 부품은 또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80%는 로봇 부품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잘 됐고 LG전자가 오늘 신호가 나온 것이 저는 조금 가장 유의미한 날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LG를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 지금 뭐 조정 어제 그제 네.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세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1조 6천억, 뭐 1조 7천억 가깝게 네.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모습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난 6개월간 외국인들이 방송용으로 제가 할게요. 네, 방송용으로. 용어로 수치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네. 거죠. 6개월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30조 원을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다 최근에 한 4, 5조 샀고요. 네. 외국인들은 지난 6개월간 24조를 샀어요. 와. 기관이 5조를 샀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4조 팔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은 지난 6개월간 20조 원을 샀고 기관이 5조 샀고 네. 그래서 개인은 30조 팔았다가 5조 사갖고 지금 25조. 25조가 개인은 파는 거고 6개월간 누적을 보면 그래서 기관은 5조 사고 외국인이 20조 샀거든요. 네. 6개월간 보면 외국인들은 과거에도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2,000포인트를 못 넘다가 2,000포인트를 넘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았습니다. 1,400에서부터. 그때 근데 1,400, 1,500, 1,600 계속 올라갔거든요.
1750 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네. 외국인도 별 수 없구만. 어. 기관이 70주다 해갖고 미래세 장도 오고 근데 지금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은 항공모함 같죠. 한 번에 이렇게 획획 못 돌려요. 네. 천천히 방향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조금씩 팔아야 되고 저는 외국인들이 지금 팔았다가 한 30조 팔았다가 다시 10조 사고 이런 과정에서 지수가 4,400, 500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자, 이게 방송 용어예요. 네. 수치를 가져간 거. 이 방송용 아닌 부분으로 한번 듣고 싶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이게 방송 용어입니다. 네. 객관적으로 젠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요. 방송용이 아닌 거를 제가 미리 들었었으면 해주세요라고 할 텐데 네, 좀 불안해서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 지금 같은 이런 시점에는 어떤 전략이 가장 현명한 전략이라고 우리 박한선 대표는 생각하실까요? 아, 눈 감고 귀 막고. 네, 눈 감고 귀 막고. 그러니까 돈은 머리로 버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라고 로스차일드 가문의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이야기를 했죠. 주식은 사실은 머리로 버는 것 같지만은 상승장이 왔다 싶을 때는 그냥 뚝심.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방송 용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는 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는 체 하는 거지만 이걸로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어떤 맛이야? 야, 소고기 살치살이 무슨 맛이야? 한우가 무슨 맛이야? 외국인들이 요즘 K푸드 관심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와규랑 비슷할까? 아니면 뉴질랜드에서 풀 먹은 소 비슷할까? 네. 상상하지만 막상 먹어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엔 좋은 표현 있잖아요. 아는 맛. 그러니까 주식은 돈은 사실 벌어봐야 됩니다. 근데 맞습니다. 지금은 대세 상승장이에요.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 아직 제 주변에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주도 섹터나 현재 시장에서 이끌어가는 주도주들에 대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네. 이 장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이 장의 선발주자가 아닙니다. 그래요? 네. 선발주자... 맨 처음에 선발주자는 누가 선발주자였냐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이 비트코인과 맞물려가면서 선발주자였어요. 그다음 상반기에 올라오고 후발주자로서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55,000에서 지금 최근 3개월간 움직인 거죠. 네네. 삼성전자로 지금 순환매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종목군들에서 이제 맨 처음에 은행주나 이런 게 먼저 올라왔죠. 증권주 같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후발주자고 다시 저는 한 사이클이 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키움증권, 뭐 국민은행, 삼성화재 이런 것들이 마지막 피날레가 한 번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갈아타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 좋은 거 붙잡고 있으면 돈을 벌어요. 근데 내 거 은행주 팔고 반도체 가면 반도체 또 조정주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이게 사이클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이거 했죠. 귀 막고 네. 눈 감고. 돈 벌어본 사람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해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박한샘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 시장의 한수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의 한수는 저는 오늘 시장은 겨울이 온다라고 써. 겨울이 온다. 예. 앞서 세 분의 의견과 좀 충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논점은 사실 지난주도 비슷했죠. 지난주에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왕창 줄여야 돼 이런 기준이 딱 있었어요. 100포인트 오르고 개인이 순매수 1조 들어오면 꼭지라고 생각하고 왕창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실현된 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110포인트 올랐던 날 지수는 100포인트가 올랐고 개인 순매수가 개인 수급과 금융투자 ETF 합쳐가지고 1조가 넘게 들어왔죠. 그날 뭐 다 환호하면서 와 4,200 넘었다 이랬지만 그 다음 날부터 사실 3일 동안 주식시장이 아작이 났는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조심한다고 해서 월요일 날 장 끝날 때 제가 가입하는 계좌 현금을 80%까지 만들어놨는데도 어제와 오늘 사이에 계좌가 8%가 깨졌어요. 예, 뭐 이게 자랑할 일도 절대 아니지만 다른 분들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좋은 걸로 갈아타셔가지고 방어를 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입하는 계좌가 엊그제까지만 해도 주간 상승률로 10%가 넘었다가 이틀 만에 깨져서 오늘 한 2, 3%인데도 근데도 제가 수익왕 타이틀을 땄어요. 옥침대가 빛나네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네. 사실 이번 주에 생각보다 수익이 잘 안 나는 때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되게 핫발이죠. 왜냐하면 앞서서 우리 말씀 전해주신 대표님들은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실 지난주에 우리 김도국 대표님이 8천 시대에도 예상을 하셨지만 네네. 뒤늦게 오늘 모증권에서는 7,500 간다고 또 굉장히 주장하는 내용도 있었고 주중에 보면 하이닉스 100만 원짜리 리포트도 나왔거든요. 그런 정도로 세게 불러대는 흐름들이 있으니 자 이제 개인들은 포모 현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 번 사서 3,500까지도 계속 팔았는데 4,000 넘으니까 이제 확신을 갖고 들어오는데 네.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오늘처럼 100포인트가 초반에 오를 때도 10분 만에 개인이 5천억 샀거든요. 오늘이 지수가 22포인트 오른 장이 아니라 체감상으로 마이너스 60 내지 70포인트 밀린 장입니다. 원래 아침부터 80포인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마이너스 250까지 이상으로 벌어졌다 그나마 좀 아래 꼬리를 달았지만 사실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잘 날아가는 장 좋죠. 근데 조정 3일 들어오니까 뭐 제가 대표적으로 경험을 했지만 계좌가 8% 7% 빠지는데 이게 대세 상승이라고 해도 당장 아프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좀 기계적으로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 좀 논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뭐 물론 이해했습니다. 기다리면 5천 시대도 열리고 6천 시대도 언젠간 열리겠는데 모든 분들이 지금 다 기다려서 그런 시기를 다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 비투를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안에 승부 안 나면 큰일 나는데 뭐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고 엊그저께 월요일 날 100포인트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날 아침 조간 기사에 그게 떴더라고요. 스님이 증권사 찾아와서 계좌 개설 문의했다고. 할 수 있죠. 왜? 뭐, 근데 네. 옛날에 진짜 스님들 우리 좀 옛날 얘기 많이 많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객장에 애기 여분 엄마들 2명 나오면 꼭지야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거 하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다. 한경 저희 방송에서 그 종목 얘기하면 꼭지야 이런 얘기들. 예, 별의별 얘기가 다 있죠. 어쨌든요. 뭐 하여튼 뭐 그런데요. 네. 하여튼 사실 이번에 사상 초유의 시장이 만들어지니까 그 끝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모르고 많은 분들이 전략적으로 좋게 보시는 것처럼 5천, 6천 갈 수 있다고도 저도 생각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뭐 45도 각도로 일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잠깐 이거 흐름 잘못하면 데미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뭐 여러 대표님께서 하락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얼마나 이걸 빨리 벗어날 수 있느냐 보면 2020년도 때도 그 팬데믹 있고 나서 그래요. 우리 지수가 1,400까지 빠졌다가 결국은 그 다음에 1월 초에 3,200까지 올랐거든요. 그때 이제 세계 최고로 많이 올랐던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도 중간에 한 3번 정도 8% 내지 10%씩 빠지는 장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한 8개월 안에 그 정도 흐름이 있었는데 그때 기간적으로 보면 한 달 정도 내외 조금 기간 조정과 함께 폭 조정이 있었다. 근데 사실 이틀 만에 8%가 조정이 나왔어요. 어제와 그제 사이에. 네. 오늘은 어쨌든 뭐 지수상으로 플러스가 났으니까 그렇게 생각 보면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11월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도 우리도 사실 월별 수익률이 제일 높은 달로 늘 얘기를 하는데 좋지 않았다고 했던 9월달, 10월달이 상대적으로 너무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11월은 사실 좀 내 계좌의 방어가 필요한 달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뒤에 또 후속으로 물어보실 테지만 개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에 있어서는 제 생각엔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매매 어떤 수량과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단계에서 좀 움츠리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겨울이 온다라고 하셨잖아요. 저 겨울의 기간입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겨울이 온다라는 말보다 소나기는 잠깐 피하자라는 식의 의견으로 저는 좀 해석이 됐거든요. 겨울이 온다는 말은 네. 2, 3년 사이에 많이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JP 모건이나 반도체 겨울 모건 이런 거. 스탠리가 네. 우리나라 반도체론을 얘기할 때 겨울이 온다 그랬다가 뭐 한 2-3달 있다가 또 여름이 온다고 여름이 온다고 난리 쳤다 이러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리스크 관리 차원도 하나 있지만 너무 제가 부정적으로 보일까 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산을 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네 앞산도
올라가면 평지보다 춥거든요. 시원하다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한라산 정도의 2,000m 되는 산도 올라가면 평지보다 훨씬 춥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물 지금 지수를 빗대어서 4,000m 고지의 산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훨씬 춥겠죠. 근데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를테면 지금 얘기하는 논조들이 대부분 보면 여름 옷 입고 그냥 반팔 셔츠 입고 올라가라는 식이거든요. 추운데 올라가는데 두텁게 방한을 하고 준비해서 올라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빨리 저 위에 뭐가 있으니까 빨리 뭐 과일을 따먹으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달려보자 이런 식으로 지금 부추기고 있는데 사전 준비도 없이 B2만으로 뭐 최근에 어떤 그 높으신 분이 B2도 투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또 반발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막 B2 써서 뭐 빨리 승부 보자 이런 게 사람들 마음이 급해지는 상황이니까 네. 하루 100%씩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급해지긴 하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는 옛날 속담이 있는 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100일 올라간 걸 3, 4일 지수 조정받을 때 다 까먹는 게 개인들의 습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앞으로 반등이 11월 달 안에라고 치면은 나온다고 다행히 있으면 기계적으로 좀 현금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오히려 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있으면요, 물론 아무도 모르는 예측의 영역이겠지만 반등이면 11월쯤에는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오늘도 장중 100%포인트가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아침부터 사실 개인들이 엊그저께 잘못 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사실 개인들 1조 이상 샀지만 대부분 평균 내보면 플러스 70포인트 이상에서 대부분 실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오히려 50포인트 이상 까지고서 끝난 장이라는 건데 이게 누구한테 과연 기분이 좋은 장이라서 장이 계속 좋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솔직히 좀 제 개인적으로 좀 회의가 드는 요 2, 3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각 팀에서 선정해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흑팀의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흑팀이 가져온 이슈는 올해 증시의 숨은 주도주 저평가 탈출 지주사의 대약진입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가장 조용히 크게 오른 업종 바로 지주사입니다. 그동안 낮은 PBR로 저평가돼 있던 지주사들이 자회사의 성장과 정책 수혜를 동시에 받으며 재평가되고 있는데요. 두산과 하나, SK스퀘어 등은 올해만 주가가 2배나 올랐고요. 두산 우선주의 경우는 400% 넘게 올랐습니다. 지주사의 주가가 오른 건 잘 나가는 자회사의 덕이 컸습니다. 방산과 조선, 전력과 반도체 등 자회사가 급등하면서 지주사의 가치도 그대로 반영된 건데요.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SK와 롯데, 두산 등 자사주 비율이 높은 지주사의 소각이 이루어질 경우 주가 레벨업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다만 향후 3차 상법 개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거나 내용이 후퇴한다면 주가 상승분이 반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수로 꼽힙니다. 그럼 관련해서 파트너들의 더 다양한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흑팀에서 준비한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올해 증시의 숨은 주도주 저평가 탈출 지주사 대약진이라는 이슈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지주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우리 박한샘 대표가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 HTS 화면 한 번만 잠깐 혹시 잡힌다면. 네, 화면 보여주시죠. 오늘 코스피 지금 보시는 거는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 내에서 많이 올라간 순서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영업무역, 두 번째 LG이노텍, LG, 롯데지주 이런 순서로 지금 코스피 200 종목,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90%를 차지하는 종목인데요. 200개가 1000개 중에서.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PBR, 즉 장부가치 이상으로 현재 주가가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게 그 PBR이 1이면 딱 장부가치, 청산가치거든요. 네. LG이노텍 하나,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하나, HD 현대 하나, 나머지는 전부 다 PBR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많이 올라간 종목은 사실은 외국인이 땡겼다기보다는 기관이 땡겼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기관들은 어떤 뭐 먼저 정보를 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말에 그냥 배당 대비해서 어차피 주식도 많이 안 갖고 있는데 연말에 배당 대비 뭔가 주식은 편입은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아마
좀 채워넣기 형태가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지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보면 지주사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지주사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자회사 성장세가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로 쏟아지면서 지주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많은들 고민하실 게 지금 내가 만약 종목을 들어간다면 이거 지주사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앞서 계속 말씀하셨던 반도체 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걸 일단 OX 내분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대형주 단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난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다. O. 아니다. 그거보다는 이 연말 상법 개정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이슈를 품고 있는 지주사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는 X의 의견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둘 다 아니다라고 하면 중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 하나, 둘, 셋. 갈라지네요. 김대복 대표는 반도체고요. 나머지 세 분은 지주사 쪽을 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김동현 대표의 의견 한번 짧게 들어볼까요? 왜 지주사보다 반도체가 낫다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하신 대세는 꺾이지 않는다, 뭐 이런 건가요? 그죠. 이제 저는 이제 그 글로벌 시장의 큰 이슈는 AI 시대에 왔고 그 AI 시대를 지금 현재 투자 설비하고 이쪽은 반도체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난데 그것이 반도체가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서 꽃을 피우는 건 다른 쪽이겠지만 지금은 반도체가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최근에 어저께까지 오늘까지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쪽은 안 꺼졌다 이런 얘기이고요. 결국은 나중에 다시 투자하더라도 현재 이 흐름대로 간다. 어저께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보시면 종가상으로 신고가 또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격 조율이 와도 나는 반도체 중심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한선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지주사들 많이 올라와져 있잖아요. 올라왔다가 네. 또 그동안 또 하반기에는 안 갔어요. 상반기에 미리 올라갔다가 네. 안 갔다가 이제 부르더니 다시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쭉 눈여겨볼 만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위치적으로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요거는 저는 이제 그 기관과 현재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하고 딱 맞아 떨어져서 그렇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느 정권이든 정권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뭔가 장기적으로 하려면 자기를 지지할 만한 어떤 경제적 이 바탕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동안 대한민국은 부동산 부로 부를 이루는 게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깨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표가. 그런데 주식으로 돌리는 이유가 이게 시대적 욕구에도 맞기도 하지만 노후 대비나 사실은 정책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춘 게 어차피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로 해서 경제적인 어떤 지지 기반을 장기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이게 돼야 2026년도 6월 3일 날 우리나라 제9차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 지금부터 좀 불을 붙여놔야 그러니까 최소한 4,000원 지지를 계속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거기에는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있지만 수익률 게임은 연말에 근데 기관들은 또 주식을 다 팔아서 80조 팔아갖고 없어요. 코로나 때. 지금 최근에 10조 사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뭔가 연말에 대비해서 주식을 편입시켜 놔야 되는데 그래요. 이게 그렇다고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걸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배당이죠. 오늘 그래서 신한지주나 은행주들을 또 움직인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지주사나 이런 것도 연말까지 한 20~30% 수익 내기에는 충분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저희 잠시 후에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을 공개해 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때 준비하신 종목이 혹시 지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으세요? 네. 그렇다면 현 시점 우리 박한선 대표가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지주사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얘기해도 될까요? 네, 얘기해 주시면. 3개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래요. 첫 번째는 저는 신영증권을 보고 있어요. 신흥증권. 신영.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자사주가 53%.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왔다. 음. 민주당도 지금 이제 강성. 법안 통과되자마자 6개월 내로 다 소각시켜야 된다. 이게 강성이고 아니다. 3년 내로 천천히 해도 된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럼 신영증권은 지금 53%를 소각한다고 보면 실제 유통 물량이 5%도 없어요. 대주주 23% 빼고
유통 물량 25%인데 3%, 2% 갖고 있는 장기 투자자들 빼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KCC. 예. 그리고 이제 SK 이런 17%, 23% 자사주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몇 가지 또 이렇게 이제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앞으로 오는 AI 시대잖아요. 네네. 이게 누구한테 좋을 걸까요? 노란봉투법은 아무래도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지만 또 노란봉투법으로 해서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거 보면 그렇죠.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겠죠. 네. 그리고 피지컬 AI죠. 젠슨 황도 앞으로 AI는 이제 로봇이라고 했잖아요. 로봇으로 다 대체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월급을 아까 봉급이라고 했는데 월급을 받으면 세금도 내고 국민연금도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 기반이죠. 로봇으로 대체되면 세금 낼 필요 있을까요? 없어지겠죠. 네. 로봇으로 대체되면 봉급이 사라지니까 세금도 사라지고 국민연금도 사라져요. 갑자기 그러면 거기서 나는 이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그 이득은 누구한테 갈까요? 주주 EPS가 좋아지니까 주주한테 화는 되겠죠. 고배당이 되죠. 기업의 가치가 기업이 수익의 로봇화가 되면 될수록 대주주 오너 일가는 이걸로 이제 앞으로 배당이 더 높아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존이 최근에 앞으로 2030년도까지 전 세계에 있는 50% 감원한다고 했잖아요. 감원을 많이 하는 기업은 이미 로봇이 준비가 된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그 경쟁력이고 그 소득은 오롯이 주주 환원으로 가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이슈 지주사에 대한 의견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들어보고 없으시면 다음 이슈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없으신 걸로 알고 계속해서 이번에 100팀에 준비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0팀의 이슈는 데이터 센터발 전력 대란, 전력기기 메가 트렌드는 지금부터입니다. AI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폭발하면서 전력기기 업종이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부상했습니다.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본격화되고 AI 반도체 산업이 커지면서 전력기기 기업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은 전력망을 더 넓히는 한편 초고압 송전 기술을 자체 개발하며 미국과 유럽, 중동 등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센터와 친환경 발전 인프라,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까지 글로벌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번 업계에서는 이번 상승 흐름을 향후 10년 이상 이어질 메가 트렌드의 초입으로 보고 있는데요. AI 시대를 뒷받침할 전력 슈퍼사이클, 지금이 시작일까요? 각 팀 파트너들의 이야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100팀의 이슈는요. 데이터 센터발 전력 대란입니다. 전력기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이 이슈는 어떤 분이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김대국 대표가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이제 전력기기가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는 업황이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주문하면 지난해까지는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지금 한 7.5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젠슨왕 CEO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CPU가 지금 앞으로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보다 전력 기기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통상 데이터 센터 이렇게 하면 데이터 센터에 몇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다가 표시가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표기가 그것만큼 이제 전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미국에서는 이 전력 쪽의 이 흐름들을 어떻게 하면 온사이트 발전 가까운 데서 지금 전력을 구하는데 가장 빨리 건립해주면 돈을 많이 주겠다. 2배, 3배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쇼티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빨리 데이터를 건축해서 지금 현재의 AI 시대를 주도권을 갖겠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이쪽 전력 기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번 3분기 실적에서 지금 영업 이익이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난 YOY 기준으로 100% 이상이 신장이 됐고 지금 이제 다른 쪽의 흐름도 거의 영업 이익이 LS 일렉트릭이나 지금 이제 HD 이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50% 이상의 어떤 성장세를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쪽은 당분간은 가격 조율이 나올 때 매수의 기회이고 지금 이제 대장격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가격 조율이 나오는데 20일 조정이 아니라 5일선을 또 안 깬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면 이쪽은 아직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전력기기 쪽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조정받으면 전력기기를 다시 사는 기회를 삼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AI 카테고리 안에서 다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로봇도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자율주행도 그렇고, 뭐 그렇죠. 움직이진 않지만, 그리고 뭐 2차 전지, ESS도 어쨌든 다 AI 안에서 이루어진 카테고리거든요. 전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빨리 움직일 게 무엇인가라고 보면 전력기기, 전선 쪽이 제일 먼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현재 이쪽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 전반적인 차트나 이쪽 흐름은 어떤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가장 이제 선두에 올라갔던 게 지금 효성중공업이고요. 효성중공업은 5일선을 3일 연속 네네네. 음봉이 나왔는데 5일선을 깨지 않았습니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요. 예, 현대 지금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만 5일선을 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차트를 좀 지원을 해주면서 예. 보여주시면은 좀 자, 편할 것 여기 같습니다. 이게 효성중공업이거든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효성중공업인데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게 3분기에 영업이익이 YOY 기준으로 작년에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댔는데 이번에도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100% 이상 신장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여기를 보시면 고점 찍고 나서 떨어졌는데 5일선을 안 깨는 이런 장입니다. 이게 엄청난 이런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전선 같은 건요. 대성 이제 네. 대원전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현재 이렇게 밀었지만 앞에 봉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LG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 네. 이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흐름이 좋은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그래요. 있다. 예, 이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는 네. 계속 수주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 관련주들은 이제 전력을 생산하고 전력을 운반하는 좋습니다. 이런 쪽의 시장 흐름이나 이쪽 다 같이 카테고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동훈 대표님께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전력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물론 좋긴 한데 이제 자금에 대한 여력만 있으면 뭐 다양한 섹터 우리가 AI 안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다 조금씩 대장주 위주로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상황이 녹록치 않은지라 전력기기를 지금 담아야 되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이런 고민을 좀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이동훈 대표님은 전력기기 뭐 혹은 이쪽 전력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뭐 AI 반도체의 핵심이잖아요. AI 반도체 사실 이제 AI 쪽에 대한 내용들 챗GPT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렇죠. 오픈 AI부터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왔던 게 이제 엔비디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제 HBM 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나오면서 전력기기, 전선 전력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도 전기차 쪽이 안 팔리니까. 네. ESS 쪽으로 들어가고 이런 내용들이죠. 그게 이제 한 몸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지금 시장의 주도 섹터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의 판단이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싸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고요. 비싸다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준에 맞춰서 가격을 사는 어떤 기술적인 접근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이동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전력기기 전반적으로는 어떤 기준이신가요? 좀 싸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좀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나요? 저는 이제 눌림에 들어가죠. 지금 좀 올라왔다고 보신다는 거네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던 것들이 딱 표가 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하이닉스는 계속 팔고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좀 팔았죠. 그다음에 조선방산원전 다 좋게 보시는 섹터들 아닙니까? 그쪽도 전부 다 팔았거든요. 그다음에 오늘 화장품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좀 많이 좀 올라와 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외국인들이 정말 기술적으로 매매를 잘해요. 딱 세우는 가방 포지션 잡아놔 놓고 세워놓고 두들겨 패거든요. 올리면서 패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좀 빠져나가거나 그런 게 좀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보다도 앞에 이제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 개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뭐 흔들고 가더라도 공원을 산책하더라도 결국 나중에 주인 따라 오게 된다고요. 조정이 나올 때 사면은 결국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동엽 대표의 의견도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I 하면서 뭐 데이터 센터가 나오면 전력기기 쪽이 뭐 움직이는 거야 맞지만 실질적으로 AI 관련해서 가장 좀 세게 움직이는 거는 뭐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부에서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관한 어떤 청사진 실질적인 좀 이야기가 좀 더 자세히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좀 아주 강한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전반적으로 전력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 전력 인프라는 굉장히 다양한 소분류의 섹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뭐 주안점으로 말씀 주신 변압기 쪽도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2차 전지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갔던 거는 기본적으로 ESS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를 통해서 좀 부인 비슷하게 나오긴 했지만 엊그저께 SDI도 테슬라 쪽에 3조 정도 ESS 공급한다 이런 이슈 나오면서 네. 또 관련된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한중 HCS 같은 경우가 좀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탑픽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오늘 2, 3일 사이에 지금 미국에서 무슨 흐름이 있었냐면 냉각 시스템 회사의 피인수 이슈가 2개쯤 최근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냉각 시스템 관련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또 삼성도 독일의 최대 공조회사를 이번에 2조 4천억인가 주고 인수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어제 오늘 나오면서 나름대로 공조회사들 냉각주, 액침 냉각 관련주들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흐름을 좀 주목하시면 그 같은 섹터 안에, 그러니까 같은 범주에 있는 세분류 안에서도 조금 더 움직임이 빠른 쪽을 택하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뭐 추가적으로 다 전력기기에서 이 말씀은 꼭 해주셔야겠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면 들어보고요. 없으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의 관전평부터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까지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매매전쟁 대국에서 펼쳐진 흑백팀의 종목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팀전 데스매치인 만큼 종목들이 정말 쟁쟁합니다. 자, 이번 순서는 우리 팀 종목 중 원픽과 상대팀 종목 중 원픽을 살펴보는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이름하여 데스매치 흑백 원픽 시간인데요. 월화수목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 쭉 오면서 지난주에 박한샘 대표님만 상대팀에서 뽑을 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선했다. 없으면 없다고 말하는 게 전 그렇게 신선하더라고요. 아니, 자, 그래가지고 졌잖아요. 그래갖고 졌나요? 그러니까 좋은 종목 있는데 안 뽑아주니까 지지.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래요. 뭔가 다 끝난 것처럼 그러시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먼저 이동근 대표부터 출발해 볼 텐데, 이동근 대표님은 흑팀이십니다. 흑팀 안에서 한 종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아니, 제 100팀 종목. 100팀 종목 선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박한샘 대표님 흑팀 종목 선택하셨나요? 모르죠, 지금. 제가 상대팀 거를 선택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네. 이동근 대표님은 네. 이동근 대표님도 상대거 두 분 다 상대거 하시죠. 우리 팀에 좋은 게 없어서 상대팀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 혹시 제가 좀 잘못 봤을 괜찮습니다. 수도 있고. 선별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리 팀인지 상대 팀인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그렇죠. 종목이고 왜 선택을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선택하셨나요? 저는 사실 오늘 보이는 종목에서 제가 계속해서 추상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하고 좀 일치가 되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금융 지주사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해왔던 부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종목을 먼저 살펴보고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대표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예, SK입니다. SK 어떤 내용일까요? 예, SK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가 자체가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 지금 현재 SK그룹들이 실적이라든지 주가 흐름들이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은 뭐 거의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5만 원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역대 최고점이 얼마냐면은 한 30한 5, 6만 원대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PBR이 지금 0.7배 수준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태원 회장이 한 1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사주를 한 24%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요. 싶습니다. 만약에 자사주가 엄청나게 많으면은 블록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게 뭐 블록딜 상황도 아니고 소각을 해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동근 대표는 SK를 원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 김재국 대표님은 100팀입니다. 100팀에 산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자, 어떤 기준에서 100팀의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글쎄 뭐 이제 실적하고 오팡이 이제 쇼티지가 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까 전력 기기를 했는데 이쪽과 관련돼 있는 종목을 거기 우리 팀에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향후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 종목.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예, 오늘 그 100팀의 종목은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이 LS 일렉트릭은 북미 AI 데이터 센터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북미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방금 전에 이제 그 말씀드렸던 이 흐름하고 동일한 이런 흐름인데 초과압 변압기 그다음에 배전반 증설이 있어서 이번에도 지난번 3분기에 영업이익이 50%나 증가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LX 일렉트릭 100팀에서 뽑은 100팀의 원픽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우리 박한샘 대표는 이제 흑팀에서 본 100팀의 종목에서 선택을 해주시는 건데 오늘 또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 영업이익률이 54%. 이번 연도는 47%, 2분기, 3분기는 47%인데 그러니까 100만 원 매출인데 54만 원 벌어요. 47만 원 벌었어요. 네. 내년도에는 54만 원 법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세계적인 항암제, 뭐 엠브롤이라든가 이런 이제 메가급 신약 항암제가 매출액 1년에 한 10조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5조 원 정도 수익이 나거든요. 어떤 항암제가. 기업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인데 100팀에서 이건 제조업인데 이렇게 나와요, 영업이. 그래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매출액이 24조 4천억이에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11조 3천억.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7%고요. 근데 이제 2026년도 이번 연도 전체는 매출액이 하이닉스가 대략 한 92조 원 정도 예상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이 41조 예상돼요. 괜찮죠? 괜찮네요. 90만 원인데 40만 원, 1만 원 정도 수익이면 영업이익이. 근데 내년도에는 130조 정도 매출 예상돼요. 40조 늘어나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70조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를 눌렀어요. 요게 이 부분에서 아마 저는 외국인들이 눈이 좀 많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 한 발, 한 75만 원 정도까지 하이닉스가 그래서 지수가 쉽게 4,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다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에 관한 정보는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질문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하이닉스 향, 대표적으로 HBM으로 하이닉스가 굉장히 뜨거웠을 때 우리 한미반도체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흐름들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냐. 그러면 하이닉스는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손이 좀 안 나가서 나는 차라리 그 하이닉스 향에 있는 대표적인 한미반도체라든지 그런 종목을 좀 보는 건 어떨까요?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압구정 아파트를 샀어야 되는데 네. 압구정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아파트 못 사고 판교나 일산이나 분당에 오피스텔 소형 평수를 삽니다. 네. 서민들이. 네. 어떻게 됐을까요? 뭐 그만큼의 어떤 수익 창출, 투자로서의 수익 창출은 없겠죠. 오피스텔은 안 올라가죠. 네. 압구정동만 계속 가요.
저는 하이닉스가 왜 그런 종목들보다 나았느냐? 하이닉스가 이제 액면 분할을 저는 70만 원대 되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에 미국에 있는 엔비디아나 다른 종목들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액면 분할을 하면 그 자체로서도 한 80만 원, 90만 원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팔아먹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왜 이런 문제를 냈지?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요. 와, 네. 자, 근데 주식도 팔아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수는 매수를 생각하는데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은 팔아먹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팔아먹는 생각을 하면 저는 하이닉스 반드시 액면 분할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뭐 쏙쏙 이해가 됐습니다. 이 정도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동엽 대표는 이제 100팀에서 바라본 흑팀의 종목 원픽을 해주시는 건데 선별 기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AI라는 주제를 갖고 있고 요즘 또 미국에서도 핫하지만 의료 AI 쪽 분야에서 선두적인 입지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기대감이 크고 네. 뭐 흑팀 전반적으로는 조금 약간 다운돼 있지만 이 종목만은 나름대로 구세주 역할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흑팀은 죽어도 이 종목은 살 것 같은 종목. 저희 쪽으로 좀 갖고 오고 싶은 종목이기도 해요. 그래요. 오늘 발언이 뭐 거침없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루닛입니다. 루닛. 네, 루닛 지금 일단 뭐 차트 먼저 살짝 보여드리면 바닥에서 거래량 점증과 함께 최근의 흐름이 아주 개선되고 있는 현상들 나오고 있고 네. 오늘 또 뭐 시장이 어쨌든 변동성이 위아래로 심했는데 두 자릿수 상승을 아주 가뿐하게 해주는 모습에다가 메이저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네. 에이펙 때 의료 AI 유일의 전시 종목이었다. 그리고 국가 전략 사업 AI 특화 파운데이션 의과학 분야의 그래요. 전체 추진 모델의 국책 주간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특징이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주목하셔도 좋을 만하다 생각이 들고 최근에 2년 전에 인수한 볼파라라고 하는 회사를 같이 브랜드에 그냥 합병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어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루닛까지 본인의 팀과 상대 팀의 원픽 종목을 만나보는 시간 데스매치 흑백 원픽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은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 대국의 수익률, 개별 수익률 탑5 저희가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오늘의 상황 어땠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각 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효자 종목 탑5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5위 보시죠. 와, 슈팅 중 선수 코덱스 레버리지로 4%대 수익률 기록합니다. 네, 100팀의 5위는 핀포인트 컨트롤러 선수의 종목입니다. 그럼 바로 4위 공개하겠습니다. 4위 보시면요. 이번에도 저희 흑팀입니다. 캡틴 최 선수의 종목이네요. 한미약품이 5%대 기록합니다. 네, 100팀 3위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위 종목 만나보시죠. 3위 보시면 또 캡틴 최 선수입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로 6%대 기록했습니다. 네, 저희 100팀도 코덱스 레버리지 ETF가 나왔네요. 911 선수의 종목입니다. 그럼 2위 보겠습니다. 2위 보시면 3연속 캡틴 최 선수입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로 7%대 달성합니다. 3연속. 네. 저희는 또 911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코덱스 반도체 레버리지입니다. 현재까지 계속 흑팀이 수익률이 높은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의 1위 종목을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1위 보시죠. 오늘 물음표 종목은 100팀입니다. 저희 팀 1등이 오늘의 전체 1등이라는 거죠. 네, 보시면 저희 흑팀 화성가자 선수도 하이브로 9%대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100팀 선수의 종목은 두 자릿수를 넘었을까요? 네, 저도 수익률 궁금합니다. 어떤 참가자의 어떤 종목인지 잠시 후 공개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흑백팀의 상위 5위부터 1위까지 순위 만나봤는데요. 이제 대망의 1위는 누구일지 매매전쟁 대국. 오늘의 1위는 100팀에서 나왔나요? 흑팀에서 나왔나요? 100팀에서 나온 게 맞죠? 100팀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1위는 과연 누구일지 1위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1위는요. 11.47% SK 하이닉스로 오늘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수익률 게임에 1위 하는 건 제가 처음 봅니다. 911이라는 닉네임 축하드립니다.
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는 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망의 1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던 시간입니다. 네 분이 선택하신 꼼꼼 숨겨놓은 현 시점 바로 봐야 되는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들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대표님, 예. 꼼꼼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어떤 기준에 놓고 오늘 종목 선택하셨나요? 아니 꽁꽁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네. 맨날 방송에 나와서 제가 언급드리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만큼 아끼는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이제 계속 아끼니까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소개를 드린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길로 간다, 한 우물 판다 예, 이런 예, 느낌이네요.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었죠. 어저께는 삼성 SDI가 테슬라 공급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클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대량 공급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뭐 부인 공시를 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ESS 쪽이라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지금 이제 앞에 이제 계속 AI 반도체, 데이터 센터 뭐 계속 화두가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 그건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ESS 쪽에 대한 성장성 이 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 12월 달에 또 정부 수주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또 수주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 이후에 상당히 이제 눌림목을 잘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저는 모아가시고요. 뭐 짧게 보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길게 보면은 55만 원도 싸다. 그 이상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동근 대표의 탑픽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김대복 대표의 숨겨놓은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인데요. 어떤 기준에서 이 종목을 공개하시는 걸까요? 일단 뭐 수급하고 성장성이 있고요. 예, 저는 뭐 이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고 네. 오픈했습니다. 오픈해서 9월 달부터 지금 7번째 추천하는 종목이고 지난주에 와서도 30% 수익이 났습니다. 이 종목에서. 그 말씀인즉슨 이 계속해서 우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런 네, 말씀. 이건 가격 조율을 또 받았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김대복 대표의 탑픽 종목은요. 로봇이네요. 로보티즈입니다. 로보티즈를 갖고 저희 방송할 때 110 몇 %, 올라갔었죠 그때. 150%. 150%였나요? 예. 그랬는데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주할 것이다. 예.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액추에이터의 국내 퍼스트 무버다 이렇게 보고요. 위로 목표치 35만 원 놓고 아래로 21만 원대에서는 매수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현재 위치는 부담 없다 보시나요? 예, 지금 현재 3일 동안 가격 조율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21선에 근접하는 자리에 오면 이거 줍줍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로보티즈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박한샘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준의 종목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저도 로봇입니다. 로봇. 네, 특히 피지컬 AI의 세계적인 업체로 한국이 탄생할 수 있을까? 이제 2차 전기차 나왔을 때는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나왔죠. 이번에는 세계적인 어떤 로봇을 놓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싸움을 지금 벌일 거라고 봐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로봇 부품을 중국이 사실 앞서 있긴 한데 그건 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는 이 회사가 스마트폰 이후에 제2의 전성기가 올 거라고 보여져요. 좋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인지 박한샘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로봇인데요. 공개합니다. LG전자. 최근에 개인들이 팔았어요. 네. 기다리다 이제 지친 거죠. 그래서 3년간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아주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차트 차트 한번 보고 짧게 갈까요? 한번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LG전자 차트인가요? 네, 19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코로나 때 19만 3천 원. 그러다가 이제 계속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올라오고 하이닉스 오르니까 계속 매수해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 팔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 외국인들이하고 기관들이 잘 걷어가고 있는데 저는 LG전자가 사실은 LG가
마음만 먹으면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로봇의 최강자가 하드웨어 쪽 면에서 이렇게 등극할 거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박관선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은 LG전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동엽 대표의 내 마음속의 탑픽 종목 살펴볼 텐데 선별 기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5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게 5의 5회인가요? 아니면 아니, 남의 그냥 어떤 뭐 이야기에 대한 약간의 해석의 차이? 잘못 알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해받는 기업이 전 2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삼성제약이고 삼성, 제약, 제약, 하나는 이 회사 삼성공조입니다. 삼성 바로 공개부터 하시죠. 공개해 주셨네. 공개합니다. 바로 자, 말씀 먼저 김동엽 드렸네. 대표의 탑픽 종목 공개합니다. 보여주시죠.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공조네요. 예. 이게 어떤 오해가 있나요? 이름 때문에 삼성그룹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삼성그룹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삼성에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럽 최대 공조기기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어제 오늘 사이에 냉각주들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 오늘 시간에라든가 대책으로 해서 애프터마켓에서 굉장히 세게 K인솔이나 GST 같은 것들이 움직였는데 실제 변동성은 삼성 공조가 제일 세다라는 거. 그러니까 삼성이라고 좀 오해받을 만한 게 기본적인 오해로 내일 작용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성공조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 목표가, 손절가, 진입 가격 다시 한번 네 분의 종목들 정리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사실은 이분들 네 분을 한 자리에 모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네 분께서 이 무료 방송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뜻깊다 이런 말씀도 좀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 무료 방송은 연령 순으로 가야겠죠. 김대부 대표님. 맞죠? 아무래도 제일 어르신부터 가장 어르신 우리 김대부. 아니 제가 어떻게 이동훈 대표보다가 소문에 구한말이라는 청일 전쟁. 네, 그런 소문도 있을 정도니까. 자, 먼저 지금 바로 입장하시는 거죠? 예, 지금 바로 입장하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살아남는 법을 말씀드리겠고요. 예, 곧 이어서 내일도 공개 방송 있습니다. 내일은 연말 연초까지 시장을 주도할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시면 좋은 종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일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은 일부 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내일 많이 오십시오. 그래요. 내일 알찬 정보는 내일 다 들어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리겠고요. 자, 그러면은 뭐 연배 순으로 가니까 이제 둘째입니다. 이동훈 대표님. 이동훈 대표님은 내일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오늘 있으신가요? 내일입니다. 내일이요. 예, 예. 내일 몇 시부터요? 장중 공방하시는 건가요? 내일 아침 8시부터 장 마감까지 무료 공개 방송, 무료 방송 진행합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내일은? 뭐 시장 얘기하고 그다음에 제가 제목을 11월 주도주가 될 종목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내일입니다. 오늘은 안 하시는 거고요. 예, 오늘 안 합니다. 자, 두 분 다 거의 내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셋째 어떤 분이 셋째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우리 김동엽 대표가 셋째입니다. 김동엽 대표님 지금 바로 입장이시죠? 예, 지금 방 열려 있으니까 바로 오시면 네. 11월은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방어도 필요하고 또 기회도 잡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는 얘기 또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오늘 공교롭게도 두 분도 지금 내일 공방이신데 저도 사실 긴급하게 잡혔어요. 내일은 왜냐하면 혈전의 날인데 아까도 자랑질을 했지만 네. 수익왕이 갑자기 되는 바람에 내일 아침부터 8시부터 저도 무료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그래요. 제목은 아주 감성적으로 수익왕의 고백 뭐 이렇게 그건 내일이고 해봤습니다. 내일은 수익왕의 고백이고 오늘은 11월 방어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네, 투자 전략 이렇게 투자 좀 전략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고요. 채팅창에 나이 순서 틀렸어라고 돼 있는데 맞습니다. 막내 우리 박하선 대표님 막내입니다. 네 분 중에 막내신데 박하선 대표님 내일이신가요? 오늘이신가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공방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이미 무르익을 때는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한텀 쉬고 일요일 날 일요일 네, 밤 22시에 밤 10시 예, 네. 공방 진행합니다. 보통 매주 일요일 10시 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보통? 뭐 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시장이 당분간 박스권, 순환매장에 대비한다. 그래요. 네, 이렇게 주제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 우리 김동엽
그리고 김대복 대표, 그리고 내일 김동혁, 김대복, 이동근, 그리고 일요일 박한샘 대표 복잡하네요. 네 분의 방송에서 무단 온라인 무료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분의 얼굴이 있는데요. 가시면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 정말 네 분과 같은 이런 좀 뭐라고 할까요? 주식 시장에 오래 계신 구력이 넘치는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 전국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의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네, 매매 전쟁 대국 중계석입니다. 각 팀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먼저 흑팀 박한샘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LG전자고요. 차량용 전장 부품 최강자로 로봇 부품 진출에 집중했습니다. 매수가는 92,000원, 목표가는 12만 원, 손절가는 85,000원입니다. 이어서 흑팀 이동근 파트너의 탑픽 종목 LG에너지솔루션인데요. 3분기 실적 호전세와 4분기 지속 가능성에 주목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5만 원, 손절가는 40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이어서 백팀 김대복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액추에이터 국내 퍼스트 무버인 점에 집중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21만 원 이하, 목표가는 35만 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는 17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백팀의 김동엽 파트너는 삼성공조를 가져왔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증설붐과 냉각 및 공조 기업들이 시간외 강세를 보인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8,000원에 손절가는 13,500원입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네, 지금 예선전 중반을 지나서 예선전 후반전에 좀 진입을 했습니다. 서바이벌 가능한 거래일이 지금 6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어떤 팀이 이겼을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어떤 팀이 이기고 있을지 댓글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들 기다리는 동안 오늘 출연하신 흑백팀 팀원들의 공개 방송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흑팀 박한샘 파트너는 이번 주 일요일 9일이죠. 밤 10시에 시장 당분간 박스권과 순환매 장세에 대비해서 관련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동근 파트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주도주가 될 종목을 주제로 공개 방송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네, 저희 백팀은 김대복 파트너가 변동성 장세에서 수익 확장하는 법을 주제로 공개 방송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또 다음으로 김동엽 파트너도 지금 바로 11월 방어와 기회를 잡는 투자 전략을 주제로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진짜 주식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팀이 이겼을지 다음 주 금요일까지 저희와 꼭 함께 하시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참가한 흑팀, 백팀 파트너들의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내일은 어떤 팀이 좀 앞서 나갈지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팀이 웃게 될까요? 매일 밤 9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